자, 2023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17시 0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심리 분석 특집, 저와 사피 라이브로 이제 연이된 김태훈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사피랑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긴 네. 한데 제가 영상을 몇 번 봐가지고 예. 굉장히 익숙하네요. 그 교수님을 혹시 또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인지심리학 전공하는 김태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피라이 보고서 제일 거기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이 많이 나와요. 교수님도 나오고 평론가님들도 나오는데 이제 교수님은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교수님이 겸손해서 좋아 보인다. 사실 가장 겸손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의 인터뷰나 네. 이 행동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인터뷰를 할까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그중 최근에 이 화두는 역시 클린스만 감독이죠. 네,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과 관련돼서 콘텐츠 진짜 무지하게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까도 할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영상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우리로는 도저히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고 아예 그 심리학 교수님에게 이 사람은 좀 어떤 스타일의 유형이고 왜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설명을 들으면 클린스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클린스만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을 게 없지 않을까. 그럴까.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막 이렇게. 동요하지 마세요. 영상 찍을 가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환희 형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원래 환희 형이 화요일 고정 출연진인데, 오늘 ACL 중계를 갔어요. 울산 대 빠툼. 울산 대 빠툼 경기 현장 중계를 갔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왠지 또 기자 출신들 한 명은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청희 형이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 오프닝 때 이야기를 원래 청희 형이 이제 청희 형이란다. 환희 형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을 보면 김한 기자, 그리고 주원이 형, 네네. 세 명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네. 둘이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청담동에 있는 카페에서. 그렇군요. 네, 크게 싸운 건 아니죠. 그 정도면 크게 싸웠습니다. 네,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볼 정도로 약간 언성이 높아졌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는 지금 없는 김한 기자가 네. 이주원 해설위원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형한테 화가 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명언이 나왔죠. 주원 형이 난 네가 화나는 게 화난다. 그래서 환희 형이 교수님이랑 꼭 같이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되니까 교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좀 제발 여쭤봐 달라. 이걸 어떻게 알아? 아직도 답이 안 나온다. 네가 화나는 게 화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얘기했을까? 그때 말 섞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 친구가 좀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좀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사소한 것도 좀 기분 나빠하고 화를 자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화를 내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나는 좀 불편한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좀 많아. 불만이 좀 많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또 불만인 거야. 너가 사사건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화를 내는 게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화난다 이제. 약간 그런 뜻이었죠. 예, 그 순간에서 난 네가 화나는 게 화나라기보다 네. 좀 쌓여 있으니까 뭔가 사사건건 계속 브레이크를 거니까 예. 왜 사사건건 그러는 게 난 짜증 난다. 오늘도 이러냐, 오늘마저도 이러냐, 뭐 이런 뜻이었죠. 네. 아까 크게 싸우셨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할 때 그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팀을 짜서 게임을 하는 컨텐츠를 합니다. 퀴즈 같은 컨텐츠를 하는데 저랑 그때 주원이 형이랑 같은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네, 네. 졌는데 그 주원이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팀원을 잘못 만났다. 근데 거의 제가 맞춘 상태였는데 아, 네네. 스코어상 진 거였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그게 형이 할 소리냐? 라고 했더니만 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했잖아. 팀원을 잘못 난 팀원을 잘못 만났어. 이건 분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 네. 아니 부족한 너도 잘못 만난 거야. 나도 너 잘못 만난 거 인정. 네. 근데 나도 잘못 만났다. 아, 부족함을 더 채워줄 수 있을 만한 팀을 만났어야 그렇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진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교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좀 물어봐달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게 아무래도 또 교수님에게는 저희가 먼저 구성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대로 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떤 이유, 네네. 사람들의 심리, 네. 요거부터 우리가 몸풀기 질문으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팍팍한 일상에서 그래도 아직 얼마 남지 않은 낭만을 즐길 수 있어서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 구성안 보내주신 거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축구 혹은 다른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없어요. 그냥 다 제각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해요. 예. 근데 혹시 있나 하고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구분을 하자면 익스트림 스포츠는 좀 다릅니다. 네, 그거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특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되게 좀 위험하고 스릴 있고 이런 스포츠잖아요. 그거는 네. 그럼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센세이션 시킹 하는 분들이에요. 센세이션 시킹은 뭐냐면 극강의 그 흥분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그건 많이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죠.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거 하는 순간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고요. 그걸 상상하는 상상할 때. 나 좀 있으면 저거 할 건데 기다리면서 막 분비가 됩니다. 오히려 볼 때보다는 상상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구기 종목 이런 것 심리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는. 네.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네. 이제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엔 호기심,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 혹은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팀 정하면 팀에 대해서 응원하고 경쟁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는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전략 전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계는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특성은 뭔가 특별한 이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네, 것까지는 뭐 네. 깊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이 네. 있어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본인의 그 활동성을 분출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축구가 좋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좀 다 뭐 제각각이다. 네. 네. 그 형들 두 분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추가로 저희가 또 여쭤본 거 하나가 그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 와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네네.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아침에 6, 7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밤을 새워서 경기를 두세 경기씩을 보고 가고 네. 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웹에 가보면 저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 출신이거든요. 밤 새워서 댓글 2,000개 치열하게 싸우죠. 욕설은 하지 않습니다만 엄청 댓글 달고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보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잘 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구에 과몰입한 건지 상대방과의 다툼에 과몰입한 건지. 축구엔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너 틀렸다. 그거죠. 너 틀렸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축구에 과몰입한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과의 싸움이나 혹은 그 상대 팀과의 경쟁 이런 거에 자꾸 몰입하셔서 승패. 네, 승패에 몰입.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팬을 하는 의미는 사실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하고 이렇게 만약에 분출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싸움인데 좀 안 맞지 않나요?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에는 나는 이 팀하고 대화하지 않고 팬들과 싸우고 있는. 아,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을 같이 응원하는 팬들이랑 그냥 대화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그 굉장히 라이벌 팀의 팬이랑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누르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보통 뭐 없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순간 아 이겼다 하다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팬들과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봤자 네네. 답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바뀌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네. 네. 내가 생각 바꾸려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의견을 그냥 각자 나누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이 하는 얘기 그냥 그 축구 행정가들이 잘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괜히 팬들끼리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싸우기는 없다. 없다. 네. 근데 네. 싸우고 싶어요. 야, 그럴 때가 근데 있어. 싸우고 싶어요. 네. 한번 해? 한번 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실 지금 몇 분 계신가요? 한 5천 분 계신가요? 5천 분. 여기 이제 싸움꾼 5천 분 계신 거예요. 여기 프로 파이터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싸우는 분들이에요. 벌써 네. 이제 채팅창에서 하지만 다른 팀 놀리는 건 재밌는 걸. 놀리는 거 참 재밌지. 그거를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본인들끼리 얘기. 앞에 가가지고 놀리는 게 네네네. 아니고. 굳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자기들끼리 뒷담화 깔아. 그쵸,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구나.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게 맞는 게 종합 커뮤니티 말고 그 팀의 팬 사이트에서 다른 팀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또 익스큐즈해요. 그래 거기서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서 조롱하면 반응이 오니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들 여기 오시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네네. 몸풀기 질문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이 김태형 교수님이랑 3명의 이 네. 축구 관련 종사자의 심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고, 두 번째는 유아틱한 멘탈의 소유자 로멜로 루카쿠, 그리고 오늘의 메인 디쉬는 역시 위리김 클린스만입니다. 네. 일단 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혹시 교수님 들어본 적 있으신 선수죠? 네, 질라탄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요. 특히 그 신현준 아, 배우자 오늘 그 썸네일도 신현준 씨 진짜 좀 닮았어요. 그 이 선수가 네네. 자기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네, 선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사실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기애들은 당연히 다 있겠지만 이 자기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정 이상 강한 사람들은 뭐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원래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을 번역한 용어거든요. 아 예. 근데 자기애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네, 들어요. 긍정이죠. 네, 그러면 네. 맞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좀 그치. 높이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알고 그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애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을 스스로 존중하는 거 그게 자아 존중감, 흔히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애랑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다. 자기애는 본인이 과도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근자감인 건 거죠? 근데 근자감도 근거 없어요. 없는 근거 거잖아요. 없는 네. 그러면 이게 개념이 좀 없다. 뭐 그렇게 맞잖아요. 네. 진짜 개념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잘 몰라, 쟤.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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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원래 자기애라고 하지 말고 자아도취라고 했었어요. 더 훨씬 더 맞는구나. 적절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많은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고요. 자아도취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성격, 근거 없는 자신감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좀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이 건강한 자기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 부정적인 개념인데. 건강한 자기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아닌 거다 아예. 네네. 아 이게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구나. 네. 전 예습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나온 방송에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얘기하던 게 자기애. 자기애는 표현이 우리 자기애로 표현돼서 그렇지 자아도취에 가깝다. 네네네. 그럼 이거 심한 사람들은 아까 주원 형이 얘기했지만 개념이 좀 없어 보인다거나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가 그럼 조금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네. 손절하라고 하고 같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요런 종류의 약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정확하게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자부심, 자존감 이런 네. 거하고 자기애를 섞었으면서 저 맨날 잘난 척하니까 자기애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자기 얘기라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자기애는 부정적인. 그렇지. 완전 부정적인 거지. 근데 나 이런 선수들 알아요. 누굽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이 안 유명해. 그래? 그래서 골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못 차. 네. 중간 정도 해. 그냥 보통. 근데 막 말하는 거나 뭐 하면 이제 당장 내일 당장 주전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곧 국가대표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공을 너무 잘 차. 그 정도를 넘어섰죠. 나 지금 바로 맨시티 갈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 많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몰라 그런 선수들. 근데 에고는 세. 그러니까 자기 애가 센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지. 네. 쟤 그 정도 아닌데.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잖아. 네. 그럼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내비두죠. 그냥 멀리 하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기애적인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되는데 네.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네. 사실 대단히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인터뷰 어록을 한번 저희가 보내드렸겠지만 네.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또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처음에 인터뷰 링크랑 어록 보내주셨을 예. 때 이걸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있나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은 정말 자기애가 뛰어날 텐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시즘의 수준이 높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더 궁금해가지고 질라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질라탄은 자기애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라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이집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갔더니 따귀를 때렸다. 뭐 이런 일화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막 그 꽃길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잘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최고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거의 체화된 거예요. 완전히. 방어막을 치고 사는 거네요, 네, 그런데요? 방어 기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몇몇 그 대단한 인터뷰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스웨덴이 이제 본선을 못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라탄이 한 말이 내가 없는 월드컵은 볼 가치가 없다. 네. 그리고 아내 생일 선물로 무엇을 주었냐는 질문에 질라탄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남긴 말, 그녀는 이미 질라탄을 가졌다. 네. 이건 이런 미친 거. 거 아닌가요? 와, 이게 보통 정신 상태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학자가 아니라 한국의 남편으로서 하시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러실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리포터가 질라탄한테 월드컵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물어보자 신만이 알 수 있다. 신에게 물어보기 어렵잖아. 그랬더니만 왜? 지금 너 보고 있잖아. 이거 본인은 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당신은 지금 신을 보고 있다. 요 인터뷰는 사실 나르시시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라탄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좀 더 많이 본인을 포장하고 네네. 혹은 세일즈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심일 가능성이 크네요. 네. 스스로에게 주입한 진심이죠. 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온 힘 그리고 이 상태로 평생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근데 처음에 시작은 본인이 뭔가 자신감을 찾고 좀 더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네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예 그게 이제 몸에 익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질라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질라탄이면 음. 나 할 수 있어. 나 이 세상 제일 잘났어.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겠지. 나 이거 골 넣을 수 있고
나 플레이 아무도 내 공격 막을 수 없어. 나는 왜 졸라 잘났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주입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찾는 어떤 요인이 됐지만 이제 그게 심해진 거지. 완전히 이제 배가가 완전히 돼서.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교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졸라라는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을 것 같았어요. 나 졸라 잘났어. 졸라 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았어.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를 사자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니까 자꾸 인간의 언어로 나한테 비교를 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대단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뭐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가 워낙 실력적으로 뛰어나서 네네. 이런 인터뷰가 약간 멋있다라고 포장되거든요. 만약 이랬는데 조금이라도 못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을 텐데 대단한 커리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캐릭터라고 인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질라탄이 타고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타고난 건 아닌 것 같다. 이 질라탄의 일화를 보니까 다른 선수들을 칭찬한 사례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특히 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일하게 또 인정하는 선수 같이 느껴지는 인터뷰도 있고 극강의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아. 그럼 극강의 나르시스트들이 우리가 알만한 어떤 유명인 있나요? 저기 미국의 트럼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트럼프. 네. 아니면 우리가 사피라이브에서 가끔 다루는 뭐 푸틴? 푸틴도 이런 종류 사람들이 네. 극단적인 나르시스트. 푸틴이 오히려 질라탄에 좀 가깝지 않나? 내가 뭔가 좀 없으니까 뭔가 강해 보여야 되고 맞춰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푸틴의 어린 시절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좀 알아야 진짜 타고난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타고난 거.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는 좀 타고난 이러다 미국 못 가는 거야. 아니면 저희 걸 번역해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나기보다는 좀 후천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갖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굉장히 절친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막스웰. 네네. 그런 관계를 맺고 많이 있는데 보셨네요. 네. 진짜 절친인데. 네네. 그 막스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타고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은 좀 약간 안타까운 그게 그렇죠. 되게 있네요. 안타깝죠. 뭐 지금이야 대단한 성공을 가진 선수, 거둔 선수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이 유럽에서도 독특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이거 엄청 공격당하기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커리어가 조금 하향세에 접어들 때 이렇게 뭐 조금 그 리그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런 데로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메이저리그 사커로도 가고 뭐. 네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질라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보다 조금 못하면서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이랬다 치고요. 예. 그러면 1년 못 버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재밌는 게 이분 책이 있습니다. 나는 질라탄이다. 네. 그게 한 7, 8년 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엄청 잘 팔렸죠. 엄청 잘 팔렸죠. 왜 잘 팔렸냐? 한국 엄마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남 보지 말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게 이분은 학습된 건데. 그러니까 한국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잘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겸손한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가 안 맞는 두 개가 양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적응하기 어렵죠. 저는 질라탄이 축구는 정말 잘하지만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질라탄 같은 스타일이 한국에 있으면은 계속 잘해야 돼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근데 한두 번 실수하면 야 봐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입으로 씨부리더니 바로 나오죠. 저 새끼 이거 무조건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히 이게 막 정말 레벨이 다른 것처럼 계속 잘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질라탄 요즘 하향세인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 사회가 다른 국가보다 겸손의 미덕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동체 그리고 관계가 중요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랑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거기 공동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요 정도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약간 포지셔닝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룹 안에서 요 정도야 이런 거. 근데 개인주의가 그 강한 나라에서는 내가 잘났는데 뭐 어쩌라고 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잘났고 너 잘났어? 그래 그럼 너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잘났고 너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비교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개인주의 성에 가능하면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어. 그럼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포지셔닝 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오케이 미안합니다. 근데 밑에는 나보다 아니야. 야 너 뭐야? 맞아. 그래서 넌 내가 너보다 위인데. 야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예전에 퀴즈 할 때 그러셨잖아요. 아니 아까 난 네가 화난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사실 너 나보다 아래인데 네가 화나는 게 내가 화가 나.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런가요?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네. 뭐 스포츠 팀이 아니라 네. 어떤 조직으로 만약에 이동을 네네네. 했다라고 하면 우두머리 말고는 사실 다른 어떤 그 역할을 하긴 좀 어렵겠네요. 요즘은 우두머리도 못해요. 이것도 안 된다.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조직의 리더가 그냥 옛날처럼 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이러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이 또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좀 잘 맞아 들어간 것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스스로 되게 노력해서 그 비판을 덜 받잖아요. 워낙 잘하니까. 네. 어쨌든 이브라모비치는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안 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라는 거는 네.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정 수준으로는 잘 안 나와요. 되게 세게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조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방어 기제로 나오는 건 좀 흔한 일인가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아가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도망갈 수도 있고요. 네.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막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럼 그게 있나 보다. 난 좀 도망가는 스타일이야. 회피지.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의견이나, 네네. 그러니까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한 번 딱 거절당하면 네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되게 굉장히 좀 상처를 입고 두고두고 나를 그걸 왜 이렇게 거절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아예 아이디어도 안 내고 네. 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특별하신 건 아니고요. 특별한 거 아니래요. 아니 저희가 아까 오후에 했던 컨텐츠가 네네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형이 형수랑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거 보통 대부분 그냥 담아놓고 어디 안 보여주고 싶고 그냥 누가 그런 거 건드리면 괜히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시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 꺼낼 수 있으면 꺼내셔가지고 그걸 자꾸 더 꺼내다 보면 점점 좀 옅어지나요? 옅어지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할 때 이제 나 거절당해도 괜찮아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네. 깔아놓고. 네. 네.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아니야 됐어 이렇게 하면 확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많이. 예. 근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제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불편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런 여지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이 싹 바뀌었어. 그 사람도 잘못한 거네.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브라를 잠깐 봤고요. 네. 그 다음 루카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카쿠는 저희가 축구 팬들이 얘기하기로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완전히 애 같은 스타일이고 뭔가 약속도 굉장히 자주 어기는데 네. 항상 얘기는 나 억울해. 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적을 할 때마다
그 팀의 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네. 아주 언짢고 불쾌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도대체 이 선수의 심리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이 한 편이었는데 네. 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처럼 행동한다. 아이처럼 행동한다를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인이 예. 미성숙이요. 미성숙이다. 미성숙. 네. 미성숙이다. 그게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네, 네. 미성숙. 네. 그리고 루카쿠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네. 이 사람은 좀 타고난 것 같긴 해요. 타고났다. 얘 타고났어. 선천적으로 좀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걸로 보여요. 이 선수도 좀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여유롭게 맞아요. 그런 환경은 맞아요. 굉장히 아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것들하고 다른 자료들 좀 보니까 예. 몇 가지 그런 걸로 채팅창에서 보이는 타고난 애새끼라고. 타고난 애새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역시 싸움꾼들이 왔어. 예, 지금. 예, 예, 예. 네. 타고난 애새끼. 근데 나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많죠. 그럼 나 좀 이해할 것 같아.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별로 뭐랄까 당황하거나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 그냥 쟤 이렇게 타고난 애구나 저런 식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심리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 심리학을 주위에 알면은 나도 편안해지는구나. 아무래도 도대체 왜 저러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적으로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직에서도 어울리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굳이 자기가 강한 사람이랑은 같이 가야 되나? 내가 엄청난 노력을 들이면서도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 루카쿠 얘기로 돌아와서 이 친구도 비교적 그렇게 좀 유복하게 자라지 못한 케이스인데 네. 그게 뭐 영향을 좀 끼쳤겠지만 좀 타고나기를 좀 미성숙한 스타일이다. 네, 그런 걸 보이는데요. 음. 이게 사실은 약간 제가 모든 이 루카쿠든 질라탄이든 다 알고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네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그냥 드러난 일화로만 제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나왔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보이는 특징이 규칙을 깨는 일을 많이 해요. 룰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계속 뭐 그게 규칙이던 일종의 관행이던 간에 네. 쭉 이어져 오는 게 있으면 보통은 다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그거랑 맞지 않았을 때. 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쉽게 깨요. 뭐 계약 관계라거나 이런 것도 그냥 깨버리고. 네. 그 인터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첼시에 영입됐을 때 인터뷰. 첼시에 돌아와서 기쁘고 축복입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긴 여정이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첼시를 응원했고 이제 돌아와서 팀이 더 많은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 다음에 4개월 뒤에 나는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네. 그리고 본인 포스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게 나왔다. 불만. 네. 내 위주로 왜 전술을 짜지 않냐. 역시 또 불만. 이러다가 또 인테르로 갔다가 또 여기서 이게 상황마다 말을 바꿔요. 네. 그러면 상황마다 말을 바꾸는 것도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상황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근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사기꾼. 네, 그다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루카쿠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루카쿠는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본인은. 네. 나는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좀 심각한데. 근데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말을 바꾸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시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런 건데 왜 사람들이 뭐라 이걸 그래? 이해 못하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야, 근데 그럼 이런 케이스는 바꾸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구나. 바꾸기 거의 어렵고요. 그러면 빨리 팀에서 내보내야겠네요. 특히 이제 협동이 중요한 스포츠에서는 좋은 특성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특성일 수 없고요. 그냥 굳이 찾자면 제가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 예. 상대방을 위협해야 하는 스포츠. 뭐 투기?
격투기일 수도 있고요. 미국 미식 축구 있잖아요. 네. 미식 축구에서는 그런 성격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해요. 그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그 팀이 그 풋볼 되게 잘한다고. 예. 제가 나온 대학 팀이. 근데 그럼 거기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격투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그게 보통 라인맨이라고 하는데 네네. 라인맨들한테는 그런 성격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있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그 스포츠에는 과연 자기가 도움이 되겠느냐. 대부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그 아까 이브라이모비치랑은 다르게 사실 매번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비판에 엄청나게 잘해도 이 정도 언행이면 사실 그 비판을 받기 마련인데 계속 오락가락 이러니까 이제 더 욕먹고. 근데 보통 자기가 못했을 때 자기가 못했다고 인정했나요? 아니 잘 안 하죠. 네.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못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잘 못 도와준 게 아니고요. 감독 탓하고 하잖아. 주변의 문제인 거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네. 팀원을 잘 도와주고 그거 아까 그거. 그건 사실 그냥 그 방송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근데 친구 그것도 있고요. 사진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꽤 들었거든요. 사진 한국에도 이런 선수 꽤 많습니다. 내가 왜 제일 적게 나와? 내가 왜 제일 끝에 나와? 분량이나 순서. 분량이나 순서. 심지어 포스터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밀착되지 않지만 한창 취재할 때 팀에서 이 포스터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선수들이 다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루카쿠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사피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자기한테 기쁜 상황이 아니고 나만 잘 돼야 좋은 거거든요. 나만. 팀이고 뭐고. 팀이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가장 돋보여야 돼요. 내가 이만큼 돋보이려고 그러는데 쟤도 이만큼 돋보이는 게 싫은 거죠. 네네. 내가 완전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협동하는 팀 스포츠에는 진짜 안 어울리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축구장에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아, 진짜 신기한데 그게. 축구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연예인이나 네. 그 엘리트 선수들 중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타였던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성격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좀 맞을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아예 착각하는 혼자? 거예요. 네. 감히 어디를. 네가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네. 자, 근데 지금 말한 질라탄이나 루카쿠 이 선수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지도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오, 되게 좋은 질문이다. 네. 오. 루카쿠는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고요. 네. 질라탄은 독특한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된다면.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감독. 그러니까 성패 여부는 알기 어렵지만. 네, 그건 스타일 성공할지 자체는.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선수들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너는 신이랑 이야기하고 신이 지금 전술을 짰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 AC 밀란 있을 때 그 안에서 토크하는 걸 보면 그룹 내 리더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이끌어 나가는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잘 풀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근데 루카쿠는 좀 루카쿠는 지도자면 안 되지. 네. 루카쿠 한국에 오는 거 아니죠? 안 옵니다. 아니요 이 시가 아직 왜 네.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 거기 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네. 자 위리겐 클린스만입니다. 일단 위리겐 클린스만은 뭐 예전에 94 월드컵 뭐 이럴 때 네. 보셨을 봤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 이 굉장히 멋진 자세로 돌려차기. 골 넣는 돌려차기. 거,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먹혔으니까. 네. 클린스만은 선수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였는데 네, 네. 지도자로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월드컵 3위 빼놓고 네. 제가 느끼기에 클린스만은 반 독일인 반 미국인 같아요 좀. 되게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미국이 뭔가 고국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그 독일 감독 시절에 네네. 미국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라고 그러면서 네.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도 지금 한국에 마찬가지고. 안 와 있잖아요. 네네. 그 뭐 계약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근무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깥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시면 어떤 심리인가요? 이걸 뭐 한마디로 사실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예. 제가 클린스만 자료 좀 보면서 처음에 받은 느낌은 클린스만이 진짜 이거를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저한테. 왜냐하면 클린스만 지금 ESPN 해설도 하고 있고, 맞아요.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뭐 롤이 많아요. 뭐 하는 거 많아. 네. 심지어 계약된 게 한 3-4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는 뭐 요걸 하면서 한국 감독 그래 그것도 해줄게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예를 들면 전임 감독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그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파울로 벤투도 이렇게 쭉 커리어가 하향 곡선인 시점에서 그랬죠.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맞아요. 클린스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오던데 클린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커리어 하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네네네. 그리고 한국 대표팀 맡아서 잘 되면 좋고 음. 그건 내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된 거고 음. 안 되면 뭐 얘네들은 뭐 유럽 선수들도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좀 내가 주는 가르침을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네. 아시아에 있는 작은 팀 약간 이런 느낌인 네, 네. 거죠. 네. 근데 말은 나의 업무 중 90%는 한국 대표팀을 위해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한국 사람들처럼 워커홀릭이다.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워커홀릭은 맞을 수도 있고요. 아. 90%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음. 클린스만은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셀럽 스타일의 인터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립 서비스를 아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랑 인터뷰할 때는 당연히 나 워커홀릭이 90% 이상 한국 그 대표팀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옛날에는 공개가 서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한꺼번에 공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AS 모나코 간 것도 우리는 다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그 뭐 아일랜드에서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AS 모나코 훈련장 방문을 한 게 영상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이건 말하고 안 하고 떠나서 갔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충격적인 사건 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많은 그 저희 채널을 비롯해서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헤르타 베를린 때인데 네. 이때는 원래 이제 보드진으로 좀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중간에 감독이 날아가는 바람에 본인이 감독을 맡았고 근데 영 성적이 좋지 않아서 네. 어떤 이 거취 변동이 있을까 했는데 돌연 구단과 얘기하지 않고 페이스북 켜서 사퇴를 본인이 그냥 밝혔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돌발 행동인데 네. 이거는 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급작스럽게 내린 사퇴 결정이라고 네. 그렇게 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클린스만이 보이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밟아온 인생 경로랑은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의 그 깊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있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부연할 게 좀 있는 게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지금 케프케 코치 있잖아요. 이 코치가 독일 대표팀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골키퍼 코치를 자르고 이 사람을 내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도 충격받은 거지. 골키퍼 코치도 바꿨는데 페이스북 라방으로 그만둬?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클린스만은 이런 행동을 안 할 만한 사람인데 네. 뭔가에 꽂혀서 확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일단 질러놨는데. 네네.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아마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그 내부 사정은 잘 몰라서 어떻게 수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뭐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그 본인 폐부를 푹 찌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스타일의 스타 그리고 셀럽의 개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기분을 나빠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나더 클래스야. 네네. 근데 갑자기 진짜 소위 듣보잡이 예. 가지고
야 네가 무슨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뭐 좀 어이없겠네요. 네네네. 얘는 뭐지? 나랑은 다른 애인데 네네네. 갑자기 네. 그럼 지금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나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하는 거는 되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네,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예예예. 클린스만이 미국 언론이랑 한국 언론이랑 좀 다르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을 약간 수준 낮게 본다거나 네. 혹은 얕잡아 본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좀 네, 있다. 이건 근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예예예예. 건데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굉장히 많이 팬들이 막 화나해요. 비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비아냥거리는 건지.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셀럽들은 안 그래요. 그쵸. 셀럽들은 어떤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평판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에 문제가 없게 항상 답을 합니다. 네. 근데 어나더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자꾸 하면은 얘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평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유럽에서의 평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다음에 미국이 스포츠 시장이 워낙 크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의 평판도 클린스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계신가? 근데 집도 미국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네. 하죠. 그래서 이 뭐 인터뷰 같은데 그 4경기째 승리가 네. 없었을 때 어떤 축구,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싶냐라는 질문에 네. 대답을 어떤 축구를 하길 바라는데? 어. 라고 역으로 받아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네, 네. 심지어 라이브 중이었어요. 네. 네. 그럼 이것도 느낌이 좀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많이 비판받아야 되는 아, 사실인데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그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한테 가가지고 이번 학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교수가 어떻게 가르쳐 주길 원해? 이랬어요. 그러면 그 강의는 수강 신청을 취소해야 돼요. 주주가 예. 회사 대표한테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실 건가요? 경영 전략을 물어봤어요. 네. 근데 대표가 어떻게 경영하길 원하시나요? 하면 대표를 해고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이렇게 답하는 거는 그냥 비판받아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비단 클린스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좀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나라 K리그 내 지도자들도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방어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네. 느낌으로 받아칠 때가 있어요. 네. 전술을 좀 아세요라고 답이 올 때가 있죠. 그걸 그걸 우리가 기사에 쓸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전술 질문을 하면 실제로 전술 좀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감독들이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취임 기자회견 때는 한국에서 상주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네, 네. 지금 거의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있죠. 네. 꽤 오랫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주 기간은 지금 뭐 70일을 70일? 경과했습니다. 아, 이제 70일은 넘어가고 왜냐면 있죠.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맞아요. 67일에서 지금 한 땀 한 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결국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뀐 건데.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분명히 바뀐 게 맞고요. 그래서 전 뭐 축구협회 내부에 이런 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진짜 상주를 하겠다고 했는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클린스만의 얘기로만 분석해 보자면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전혀 네. 본능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업무는 내가 워낙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언제나 병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없는 게 뭐가 중요해. 얘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르거든. 그냥 지켜봐봐. 나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게 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답을 거의 안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아요. 더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 안 한 적이 절대 없다. 무조건 한다. 그리고 국내 의견도 해서 상주해야 한다. 그래도 감독님이 말 실수를 하거나 인터뷰가 길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꼬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한국 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한국 전체를 좀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클린스만의 머릿속에는 축구는
축구는 유럽이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전 강하게 느끼고 나 있어요. 축구는 유럽이야. 유럽 슈퍼스타 출신의 감독이야.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결국은 다 좋은 거고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그래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결국은 유럽의 선진 축구를 다 들여올 거야. 그러니까 난 유럽 가야 돼. 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지. 네. 근데 축구는 유럽이니까. 근데 유럽보다 미국에 계신 시간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클린스만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아시안컵이라는 중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쿨하게 그냥 떠나겠다. 그러니까 아 마음 아프다. 내가 좀 더 좀 잘했어야 됐다. 책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속으로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얘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정확하게 보시는. 근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독일 대표팀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한 다음에 결과는 2024년 아시안컵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만약에 결과가 정말 너무 안 좋으면 축구협회가 경질을 하겠죠. 네. 왜? 안할 그러면 뭐 어쨌든. 그건 네. 제가 잘 모르지만 어. 그래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셀럽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니, 결국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잘 못 따라왔네. 그럴 것 같아요. 완벽한 유체 이탈로 나의 잘못을 하나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왜냐하면 축구는 유럽이니까. 그럼 가르치러 왔구나 우리. 약간 알려주게 기다려봐. 그게 내가 유럽에서 다 알려줄 테니까. 심지어 저희가 이제 그 골자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 트위터에는 이제 그 영어 쓰는 분들이 훨씬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X. 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의 축구 답은 유럽에 있다는 얘기를 오히려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판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답이 유럽에 있다고? 네. 그래서 약간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대표팀을 흔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풀어서 하면 야 니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나 가르칠 수가 없어. 그냥 좀 가만히 앉아서 좀 듣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야, 또 귀국 기자회견 때 문제됐었던 게 사실 저는 이때 좀 많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협회 요청 때문에 갑자기 선회한 거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루트에 들어와서. 근데 셀럽의 느낌으로 네. 시종일관 웃긴 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분명히 여론을 들었을 텐데 네.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환영한 적이 없는데 고맙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보기엔 그 비아냥이었거든요. 근데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머라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유머 던진 거예요. 비아냥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좀 쪼크사만 던진 네,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고 인터뷰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유머를 던졌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죠. 네. 너무 싫어하죠 한국은. 차라리 웃는 거보다 약간 좀 뭐랄까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게 그렇지. 훨씬 더 우리는 쟤도 좀 마음고생 심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차라리 좀 용서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죠. 가라앉히지. 가라앉히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거기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심리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지한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 풀려고 웃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네. 그냥 왜 좀 웃으면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지한 자리에서도 그렇게 웃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거는 완전히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클린스만이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한국 기자를 여기서는 그냥 비아냥 그것까지 아닌 것 같다. 네, 그냥 제 네. 생각에는 그냥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한. 좀 제대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진짜 큰일 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의 개념으로.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이게 네. 감독이 아니고 만약에 전문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농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고 그 분위기를 읽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방송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자리가 자리인데. 네. 근데 저 아까 셀럽 얘기하니까 아까 여쭤보려서 하나 못 여쭤본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팀이 망했습니다. 2018년에. 안 됐죠, 네,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한 6쪽인가 7쪽의 탐사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뭐 문제점이 있지만 거의 다 나온 것 하나가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 라커룸 리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 랜던 도노만이라는 미국의 우리로 치면 박지성이나 레전드죠. 같은 선수가 있는데 네. 물론 그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분명히 이 사람 필요한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보내고 못한 애를 데려와서 나의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런 느낌도 실제로 그런 셀럽들은 가집니까? 나보다 유명한 걸 견딜 수 없어. 그럼 약간 나르시시즘에 약간 좀 네.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모든 셀럽이 그런 건 아닐 테지만 클린스만은 그런 성향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이랑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박균리는 만무하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랑은 진짜 좀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 정서를 처음부터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왔지만 처음부터 다 잘 적응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그 조언들을 충분히 해주고 외국인 감독도 받아들일 만한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클린스만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케인한테는 그런 조언을 하면서 본인은 안 그러냐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본인도 케인한테 독일 문화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클린스만도 우리나라 문화에 그렇지. 일단 적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팬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중적으로 얘기를 네, 항상 네, 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축구는 유럽이고 약간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유럽에서도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중 독일이 최고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해리 케인 너 독일에 적응해. 또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야. 그치. 독일에서도 많이 안 머물렀거든요, 사실. 독일에서도 미국 좀 그만 가라 했는데 예. 그건 또 무슨 심리인가요? 미국은요 네. 돈이 돼요. 미국은 돈이 돼서.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한 이유가 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ESPN이 정말 크거든요. 그쵸. 그 ESPN이 그 미국 미식축구 대학 경기를 아예 그 독점으로 계약권 따와가지고 중계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 규모가 엄청나죠. 미국은 돈이 돼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셀럽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이 기자회견도 이제 한 거지 중간에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자회견들을 몇 개를 생각했거든요. 그것 또한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이게 본인도 감성이 좀 부족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감성이 부족한 건 일반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고민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네네. 왜냐하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계속 그래왔죠. 네, 심지어는 독일 대표팀에서 마테우스랑 붙었을 그쵸? 때 마테우스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민해본 경험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봤겠지만 근데 렌즈 유니폼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게다가 외국인 감독이면 예. 아무래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훨씬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느낌은 협회가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을. 그래요? 두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심기 경호를 엄청 하고 협회가 네. 클린스만 눈치를 보고 사실은 그리고 실무단에서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클린스만의 눈치를 보면서 클린스만이 그냥 일을 잘하게 바닥을 깔아주는 게 협회다라는 생각이 양쪽으로 들거든요, 진짜. 그거는 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감독 선임하기 전에 인터뷰 했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클린스만이 생각을 말했을 거고요.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그거 잘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 나 잘 도와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날만 잘 도와주면 네, 돼. 네. 도와주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감독이 지금 뭐 대회도 안 했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겠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 못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아니 근데 그게 그 전임 월드컵에서 우승한 감독한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나 월드컵 우승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 갈 테니까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무직으로 상당히 오래 계셨고 페북에서 이제 그만두셨던 네. 분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주된 분노의
이 그럴 수 원인이거든요.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팀 감독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만약에 뭐 그러다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감독 쉽게 데리고 오거나 더 나은 감독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감독은 내쫓겠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음. 어쨌든 뭔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감싸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투자를 했을 때 예. 흔히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하는데 이만큼을 투자했으면 예. 그건 이미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죠. 매몰 그러니까 비용. 이걸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정말 폭망하면 그제서야 상패 직전에 매도하고. 그때 해결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지 정확히 예,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어떻게든 잘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겠죠. 일단 뭐 선임을 했으니. 네네네. 그 이런 스타일의 클린스만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수용하기 좀 어려워하죠. 네, 네. 그럼 지금 팬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들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귀등으로도 안 듣거나. 전달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긴 할 거다. 그래서 네. 걸러서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근데 그걸 뭐 아주 심각하게 들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팬들의 비판을 혹은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듣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좀 바꿔보려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매몰 비용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그래 일단 투자가 가긴 했잖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감독하고는 어떻게 좀 그분은 안 변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축구 팬이랑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생각했던 클린스만이라는 감독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했던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예. 네. 그럼 이걸 맞춰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충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럼요. 잘하게 만들려면 그 좀 소음이 많이 나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지금부터 세게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대할 때. 우리 예를 들면 당신이 축구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잘한다는 건 우리나라 팬들도 다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팬이 없으면 팀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팬들의 얘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죠. 그 얘기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수용 가능한 건 들어줘라라고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필해야 된다 이거.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해줘야 되는 협회의 역할이 지금은 굉장히 그쵸. 중요하네요. 더 이상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도 뭐 성적만 잘 나오면 뭐 익숙해져 하겠지만 사실 지금의 내용만 봤을 때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전혀 불안하죠 없죠. 우리는. 네. 이러다가 안 되면은 지금 이 몇 개월의 시간이 거의 허송세월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축협의 고용주인데 지금은 외부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약간 눈치 보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얘기해야 된다. 네, 이 왜냐면 사람을 바꾸려면. 축구협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팬이라는. 그렇죠. 네. 팬이 어디서든 제일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된다고 하면 축구협회가 못 버틸 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럼 그거를 충분히 사용해야죠. 그래서 바꾸게 좀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뭐 축구협회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답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게다가 위약금이 협회가 팬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죠. 그렇지. 사실. 근데 네. 지금 그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그죠.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의 행동이 바뀔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보내주신 그 구성안의 질문지에도 있었는데 예. 왜 유럽 셀럽 행동 이게 다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진심이다 그거. 네네. 나 니네를 위해서 진짜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진심이다. 그쵸. 유럽의 축구 그 전문가들이랑 자꾸 교류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 습득하거나 혹은 나눈 그런 지식,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한국 국가대표팀한테 전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심인 사람은 못 바꿔. 그렇지. 이게 왜냐면 이게 진짜 진심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뭐 나 한국에 더 있길 바래? 아, 그래? 아, 그럼 돈을 더 줬어야지. 상주를 하려면 나 이 유럽 집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잠깐 뭐 과외 약간 잠깐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금액이면 약간 이런 느낌. 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축구협회가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많이 보고 있을 건데 이런 불같은 여론을 지니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협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움직이고 있는 심리는 또 뭘까요? 지금은 사실 협회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 계속 본인도 감독도 아시안컵까지 기다려라. 내가 아시안컵에서 결과를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가전은 원래 평가전의 의미는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동안 안 해봤던 전술을 적용해보고 이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해도 무리는 없죠. 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더 무서운 게 근데 만약에 아시안컵에 갔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우승이라고 하지만 말을 자꾸 바꾸시니까 네. 자기는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4강에서 참패했어요. 4강에서 참패해서 떨어졌는데 들어와서는 4강 갔으니까 전임 감독은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파울로베트는. 그러면 나 실패한 거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어쩌면. 네. 하여튼 이렇게 좀 8강도 못 가면 할 말이 없겠죠. 8강.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런 거 접목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4강이야. 그 다음에 더 기다려봐. 네네. 더 얘기해주면 더 나아질 거야. 네. 그럼 클린스만의 성향을 본다면은 뭐 독일 대표팀도 했고 뭐 미국 대표팀도 했고 했지만 그 감독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네요. 성격이네.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클린스만이 감독을 한다면 어떤 팀 감독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클럽팀보다는 대표팀이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클럽팀은 거의 매일매일 그죠. 거기잖아요. 이런 직업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국가의 대표팀을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원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들도 내가 원하는 선수들 다 그냥 골라 쓸 수 있고 그럴 때는 아주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훨씬 더 감독 역할을 잘하거든요. 다 일일이 뭐 하는 것보다. 네네. 그런 팀에서는 클린스만이 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런 나라에서 왜 클린스만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 더 좋은 감독을 쓰겠지 그런 나라에서. 그래도 올 때도 그 매니저형 감독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매니저형 감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감독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스포츠가 계속 세분화되잖아요. 그죠.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치가 한 팀에 막 여러 명 있고. 엄청나게 네. 많은 분야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매니저형 감독이 왜 꼭 나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니저형은 좋은데 이렇게 매니지만 할지는 저희가 몰랐어가지고 맞아. 그것도 국외에서 그럴 줄 몰랐죠. 클린스만이 독일에 있었을 때 성적이 어땠었지 그때? 월드컵 3위를 했죠. 3위. 네. 그래도 뭐 나름 성적을 거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치. 클린스만이 심지어 그때는 자국 대표팀인데 제가 기사에서 썼습니다만 친선전하고 기자회견에 안 들어왔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그래서 요아임 레브 그 당시 코치가 들어왔던 기자들이 레브 클린스만 왜 안 들어? 감독 왜 안 와? 그러니까 비행기 타러 가셨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국 대표팀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래된 미래를 본 거죠, 사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감해주고 네네, 이런 거. 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스타일이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봤을 때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의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 비판을 수용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도 약간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비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클린스만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급이 다르니까 네. 이 급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니들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러면 클린스만을 비판하려면 최소 본인의 커리어랑 비슷한 사람 정도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먹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조금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도 클린스만 비판할 때 마테우스 만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오케이 마테우스 오케이 네. 롯하면 돼. 근데 로타 얘기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로타는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네. 차범근 그 차범근 감독님 정도 와가지고 나서셔야 야, 한국에 있어. 우리랑 한국에 있어. 이렇게 야, 왜 자꾸 나가? 그래서 아니 동원어 말씀하시는지. 동원어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들으니까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형 얘기대로 이해는 가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진심일 거야.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선진 문화를 알려줄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 거고 그리고 행동이 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월드컵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중간에 경질이 되지 않는다면. 네. 네. 근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뭐 그런.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0은 아니니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그 일종의 그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본 건데요.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클린스만 기사 좀 보다 보면은 전술 지시를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필립 람의 자서전에도 나오고. 네네. 그리고 경기 중에도 선수들끼리 자꾸 전술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 미국 거에 나옵니다. 미국 거에 제가 한 부분이 나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선수들이 포메이션을 모른 채 아침 경기에 들어간다. 그날 안다. 훈련하지 않았던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갈 때가 많아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가 그중에 아주 큰 챕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 중에 선수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 우리가 팬들이 좀 걱정했던 하나의 장면이 물 마시러 잠깐 들어와 있는 타이밍에 선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계속 이렇게 두리번 그냥 그리고 그 어떤 파이팅도 없고 그리고 그냥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냥 웃고는 있어요. 인물이 좋잖아. 네, 네. 말도 잘해. 네, 그래서 심지어 여기 환영 질문이 클린스만은 웃상인가요? 웃는 척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도 있어. 울상인가요? 아니면 진짜 웃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했지만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이런 질문을 쓸 정도로 웃긴 해 계속. 네. 계속 웃을 거예요. 왜냐면 셀럽형 셀럽형인데다가 명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셀럽은 본인의 명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장면이 계속 찍혀가지고 떠돌죠. 네. 바라지 않는구나. 네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체하고 그럴 때도 선수들이랑 하이파이브하고 보면 워낙 뭐 잘생긴 사람이긴 하니까 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다 웃고 있습니다. 화내는 장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헤르타 베를린에서 이런 거는 좀 특이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안 하는 네, 행동인데. 안 하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는데 좀 더 그 답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되게 우리나라 잘 입장에서는 선수면 모르겠는데 그래. 그 감독이 이게 빼박도 교체도 쉬운 것도 아니고 미치죠.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지. 근데 제가 2007년부터 기자했는데 저도 이런 감독을 국가대표와 클럽팀 통틀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감독을. 그래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이런 조사인가요? 스타일의 사람. 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축구 감독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아까 팬들의 이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미국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이랑 붙었거든요. 붙었죠. 네. 그래서 그럼 미국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존중하지 않아서 붙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의견을 제가 축구 팬의 의견을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걸 종합해서 전달하고 얘기해라. 그걸 통해서 바꿔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용한 거니까 그런 네, 게 맞죠, 네, 당연히. 네. 그때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영어가 통해서 그런지 축구협회만 붙은 거 아니라 그 메이저리그 사커 커미셔너하고도 붙고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거기서 전선이 1대1이 아니라 정말 다수에 붙었죠. 왜냐면 미국 축구를 거기서도 똑같이 우리 무시하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런 행동은 자주 했는데 미국은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고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기간상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네, 얼마 안 그리고 됐죠.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안컵 한번 봐라 네, 네. 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포지션상 협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될 만한 어떤 명분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잘하고 계신 거. 자꾸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죠. 팬들을 대변해서.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기자회견을 잘 안 하니까. 아니 저는 저번에도 어떤 질문 받았는데 외국 언론이랑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 언론이랑 화상으로 하고 우리랑 대면을 해야지. 근데 반대로 외국 언론이랑은 대면하고 우리랑 화상으로 하니까 네, 화상에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축구협회 기자님들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하죠. 강하게 좀 비판할 수 있게 좀 만들어라 자리를. 그러니까 뭐 보니까 원래 하던 기자회견도 지금 취소한 상태인 것 같던데. 예. 예를 들면 로스터 발표할 때 기자회견 했었다면서요? 다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안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것도 좀 황당하죠. 사실. 당연하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협회가 통보한 거죠. 네. 클린스만이 하지 말제. 맞네. 근데 사실 그 뭐 국가대표가 프로스포츠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그 운동 경기 할 때는 대부분 다 앞뒤 전후로 다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죠. 다 하죠. 어떤 종목을 불문하고. 인터뷰 잘못해서 잘린 감독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인터뷰를 그 거부하는 거는 이거는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냥 A4 용지 띡 주고 끝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네네. 그럼 그것도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은 당연히 비판을 하죠. 그게 네. 기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를 왜 뽑았냐, 이 선수를 왜 안 뽑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네네. 그렇죠. 밑에 코치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어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감독이고 그러면 감독이 그 책임을 다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요청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달라고 요청해요. 해야 되고. 네. 물론 사실 그 교수님이 클린스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나 인터뷰나 이런 거 지금까지 행동해왔던 걸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진짜 클린스만을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 될지.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와 있는 자료만. 지금 나온 인터뷰. 근데 예.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유명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명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글을 쓰든 무슨 행동을 하든 미디어에 노출될 거를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럼 예. 나와 있는 자료가 본인을 대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이 웃는 나치로 기술은 좋지만 컨텐츠가 날카로워지니까 만날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는 했어요. 협회도 옳다구나. 많이 만나게 하면 안 되겠네. 비판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는 이분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도움이 별로 안 되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네, 서로 조절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는지 이제 이해는 갑니다. 아까 형 얘기한 대로 이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제 악어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 없죠. 없죠. 네. 아무도 없죠. 그러면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회가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해야죠. 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다거나 그러면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편집을 해서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내년, 내후년 먼 미래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는 국가나 클럽에게 일단 이 영상 보고 판단해라. 한번 들어봐라. 네. 아니 라고 미국 얘기해야 되지 축구협회가 않을까. 이미 우리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좀 웃긴 질문일 수 있지만 교수님이 클린스만 감독을 인터뷰한다. 아니면 혹은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 찾아와서 내가 심리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해리케인한테 했던 얘기를 해줘야죠. 한국 문화에 적응. 한국 정서와 문화에 녹아들어라. 네, 네. 그러려면 한국에 있어야죠. 그렇지. 그래야 일단 기본이 한국에 있어야지. 한국에 있어야 그거를 이해를 하지. 그럼. 뭐 그 앞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번 사 먹어 보고. 그래. 그래야 아니 진짜 그래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니는구나.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 아니 이게 벤투 감독도 사실 일산 목격담이 진짜 많았거든요. 왔다 갔다 댕기면서 나라에 어떤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국가의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려면.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집을 서울 대게 중심가에다 얻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입단이래. 취임 기자회견 때 그랬어요. 집을 얻었으니까 한국에 살지 않겠느냐. 네, 그 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이 있는 자료들,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클린스만이 진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지금의 행동을 하는 거는 하는지는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도 인터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오늘 얘기가 나왔던 거에 저는 포인트가 클린스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팬들의 불만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행동들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중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 그러면 고용한 협회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비판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니까 방임해서는 안 된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뭐 외국인 감독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감독이 이렇게 했어봐. 뭐 작살났습니다. 큰일 났죠. 어쨌든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하려면 해야 되는 그 선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선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으니까 이 선을 알려줘야 그 선을 되는데 우리가 알려줘야지. 그렇지, 우리 알려줘야 네.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브라이모비치, 그다음에 루카쿠, 클린스만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게 직접 교수님이 면담을 한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네. 오랫동안 트래킹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있는 자료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베이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협회가 저는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은 그런 사람이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있는 동안에 좋은 성적을 내려면 협회가 움직여야 된다. 팬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좀 상투적인 질문입니다만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예, 이게 사실 하기에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래 맞아 어려워. 왜냐면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인터뷰만으로 한번 체크를 하신 거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지 않았나요? 네, 부담스럽죠. 제가 축구 전문가들 앞에서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요. 예. 사실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약간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 그렇죠. 거라서 추정을 하는 제가 거죠. 드리는 말씀이 뭐 100%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항상 많이 오가야 더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자리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반이지만 조원이 형 이 분석도 잠깐 됐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든풋볼은 이렇게 심리 분석 특집으로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나중에 혹시 또 저희가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하면 좋을 만한 주제가 있으면 또 함께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내일 또 히든풋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